저희가 김민재 선수의 토리노전 활약상 스팔레티 감독의 이례적인 극찬과 더불어 소개해드렸는데 경기 끝나고 난 인터뷰에서 또 한 번 좀 흥미로운 소식과 반응들이 있었어요. 토리노 감독인 이 유리치 감독, 이 감독 역시 이탈리아 내에서 뭐 뛰어난 능력을 그렇죠. 인정받는 감독인데 네. 이게 굉장히 김민재 선수를 굳이 콕 집어서 칭찬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기 전에도 사실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좋은 발언을 했었던 것으로 좀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 감독이 과연 김민재 선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뭐 때문에 그런 호평을 했는지, 그리고 이탈리아 언론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 토리노전 활약상 현지 평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가 4대0으로 크게 이긴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탈리아 기자들이 뽑은 팀 내 평점 2위를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먼저 그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서 김민재 선수한테 평점 7점을 줬죠. 예, 오시멘이 이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7.5점, 8점 등을 받으면서 최고 평점을 받고 있는데 스카이 스포츠는 7.5점 줬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전반적으로 오시멘하고 0.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골을 2골이나 넣고 4대0으로 이겼으니 공격수 쪽으로 이제 최우수 선수가 가고 그렇죠. 그 다음 공헌도가 김민재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저는 이 경기에서 흐비차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오시멘과 흐비차 이 둘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흐비차보다는 김민재 선수한테 더 높은 평점을 주더라고요. 아니면 똑같이 주거나. 예.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예. 우선 이제 다른 매체들의 뭐 기자들이 쓴 코멘트까지 살펴보면요. 칼초 메르카토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는데 수비적으로 사실상 프락티카멘트가 나왔어요. 완벽에 가까웠다. 네. 페르페토가 있죠. 그리고 네. 단 한 번의 개입도 놓치지 않았고 많은 나폴리 팬들이 그걸 보면서 찬사를 보냈다. 할 수 있을 때는 공격에도 가담을 했고 크바라첼리아의 페널티킥 상황의 시작도 김민재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보면 이제 수비도 완벽했고 공격도 좋았다. 그리고 팬들의 또 킴킴킴이 이날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저는 중요한 게 단 한 번의 개입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무실점을 한 과정에 김민재 수비가 결정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페널티킥 장면이 나왔느냐, 바로 이 네. 34분 김민재 선수의 폭풍 돌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 하프라인 바로 위에서 단독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이게 수비가 따라왔는데도 김민재 선수가 너무 빠르니까 쫓아오기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신고가 따라붙긴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게 오시멘을 향해서 이제 날카로운 크로스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가 크로스가 날카롭다 보니까 간신히 걷어낸 거를 올리베라가 다시 크로스를 올렸고 여기서 이제 로사노랑 보이보디아랑 이제 경합하는 과정에서 흐른 거를 크바첼리아가 받아내면서 파울을 얻어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페널티킥이 불리게 된 예, 거였습니다. 그래서 35분에 크바라첼리아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2대0을 만들었는데, 저희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한국인 유럽파들이 활약할 때 페널티킥을 얻었을 때 페널티킥 뭐 유도 기점 얘기도 나오고 모든 골 장면에 어떻게 관여할 때 솔직히 좀 강조해서 얘기해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탈리아 언론에서 이 김민재 선수의 공격 가담 덕분에 그 장면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짚으면서 평점을 준 거니까 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토 메르카토 웹도 김민재 선수에게 7점을 줬는데 문자 그대로 벽이다, 무로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좀 의미 있는 얘기가 자신의 주변으로 지나가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만들었다. 즉 김민재 선수 근처에 공이 있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는 얘기인데, 또 하나 대단한 게 화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수비했다. 네. 발 뒤꿈치로도 수비했다. 관중들의 박수를 끌어내 몇 차례 공격도 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수비수들은 좀 실리적인 축구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보는 맛이 있는, 그러니까 저 사실 김민재 선수 요새 활약하니까 요새 팬들이 얘기하는 게 수비수 보는 맛도 있구나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뒷발로 막아낸 장면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87분경에 이거 상당히 크로스가 날카롭게 사나브리아를 향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확 튀어나오면서 이제 뒷발로, 이게 자세가 무너진 상태였음에도 뒷발로 걷어내는 장면이 있었던 예. 거였죠. 바로 이게 화려한 수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좀 아크로바틱하게 쓰면서 네. 처리하고, 또 처리함과 동시에 또 패스가 연결되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이제 누비면서 정교한 태클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는 맛이 있다. 보통은 골 넣는 거 좋아하고 돌파하는 거 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네. 즐기는데 김민재처럼 수비하는 장면도 재미가 될 수 있다. 네. 단순히 그거가 뭐 그 뒷발로 막은 것만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또 46분경에 그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거는 하프라인 위였거든요. 예, 하프라인 위였음에도 상대한테 이제 롱패스가 가는 거를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날라차기로 가로채기를 했는데, 또 이게 날라차기로 가로챈 거 자체도 화려하잖아요. 예. 근데 단순히 가로챈 걸 넘어서 바로 안기사한테 정교하게 패스로 그대로 연결이 간 거예요. 예, 이런 플레이가 바로 화려한 수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폴리 지역 매체들의 평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칼초 나폴리 24가 있고 칼초 나폴리 1926 두 개의 칼초 나폴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중에 칼초 나폴리 24는 평점 7점을 주면서 전반전 대부분 상대의 기회를 막아냈다. 그리고 65분에 40m를 따라 내려왔다라고 하며 공이 어디로 가든 따라잡았다. 이게 저희가 경기 분석할 때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왼쪽 센터백인데 오른쪽까지 다. 그러니까 내가 왼쪽 수비수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이 저기 있어? 내가 가서 막는다. 약간 이렇게 수비한다는 거예요. 예, 실제 그 65분경에 이게 그 본인의 원래 지역에서였잖아요. 본인의 지역에서 상대가 이제 볼을 받았을 때 김민재 선수가 가로챘거든요. 빠르게 예. 와가지고. 근데 이게 가로채다 보니까 볼이 좀 튀면서 이제 상대한테 넘어갔는데 상대가 이제 볼을 잡으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그대로 달려오니까 예. 도망치듯이 옆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근데 김민재가 이미 따라 붙어버리니까 패스를 줬는데 또 상당히 먼 거리로 패스를 줬는데 또 김민재가 또 따라 붙은 거예요. 예. 따라 붙어서 결국은 가로채기까지 오른쪽 측면까지 가가지고 가로채기를 성공을 시킨 거죠. 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자기 영역에서 다른 수비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자른 게 상대한테 넘어갔으니까 내가 찾아올게. 내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이니까 내가 처리할게. 약간 이렇게 한 느낌이 아닌가. 그러면서 도리어 이제 그 오른쪽 풀백인 디 로렌조가 뒤를 커버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칼초 나폴리 1926은 좀 더 높은 평점 7.5점을 줬는데요. 조금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운무로 벽이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추가할 말이 없다. 김민재는 벽이야. 상대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 뚫고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바로 이 18분의 태클이 그런 그 대표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 상대가 오른쪽 측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신고를 향해서 이제 패스를 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고한테 패스가 더 가까이 갔었고 그래서 신고가 먼저 볼을 터치하긴 했어요. 근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그것도 너무나도 깔끔한 정교한 슬라이딩 태클로 볼만 딱 쳐내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이 장면을 보더라도 이미 그 두 명의 나폴리 선수들이 좀 쏠려 있으면서 공간이 열렸는데 김민재 선수가 측면 수비의 영역까지도 화끈하게 확실하게 차단한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81분경에도 이제 상대가 스로잉 공격을 할 때 이것도 상대 선수가 훨씬 가까이 있었거든요. 이건 상당히 거리차가 크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김민재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가지고 이건 뭐 슬라이딩도 안 하고 그냥 툭 하면서 걷어냈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동료한테 패스가 연결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매체들의 평가에서는 이 김민재 선수의 이런 그 속도감과 피지컬 능력과 기술력을 두고 어떻게 평가했느냐. 유로스포츠 이탈리아판에서도 평점 7점 주면서 압도적이다. 그 말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제 스파드로네자가 영어로 바꾸니까 도미니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잡아먹는, 그러니까 지배하는 그런 수비를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나폴리 매체인 투토 나폴리에도 7점을 주면서 중앙 지역을 장악하고 다양한 위험한 상황을 풀어내며 순수한 기술과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를 두드렸다. 이게 두드렸다는 건 제가 의역한 건데 퍼커션을 연주하듯이 플레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퍼커션이 이 타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드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두들기듯이 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때려 눕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경고 누적 징계 우려에도 스팔레티 감독은 오히려 김민재를 놔두고 라흐마니를 교체했다.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뭐 부상 우려도 있기도 했었고 대표팀 일정도 한국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A매치 후 경기가 AC 밀란이라는 아주 중요한 팀과의 경기인데 여기서 경고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굳이 끝까지 뛰게 할 필요가 없는데 뛰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믿는다는 거기도 하고 또 김민재 선수도 그 믿음에 화답을 했죠. 왜냐면은 슬라이딩 태클 같은 것 그런 수비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면서도 카드 없이 넘어갔으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 그 71분경에 라흐마니하고 오시멘을 빼고 웨스티고르하고 시메오네를 교체 투입시켰죠. 예, 그리고 웨스티고르와 함께 뛰면서도 안정적으로 후방을 또 지켰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그 전반기에는 라흐마니가 뭐 부상으로 빠졌던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 시기에도 나폴리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김민재 선수가 강행군 속에도 잘 버텨줬기 때문이고 솔직히 라흐마니 김민재를 뭐 센터백 듀오로 보긴 하는데 올 시즌 그 나폴리 센터백 라인의 뭐 넘버1은 김민재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 이 인터뷰가 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나서 솔직히 4대0으로 팀이 지게 되면 감독이 굉장히 화가 나고 또 많은 비판을 직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팀 선수를 칭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뭐 일단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나폴리는 정말 배울 게 많은 팀이다. 그래서 우리도 나폴리를 보고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사나브리아가 그 득점 찬스 그거 골대 맞춘 것도 있고 그러면서 사나브리아가 부진했던 거 아니냐 이번 경기 때 그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아니다.
만약 김민재와 같은 상대와 붙는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다. 예. 딱 그 스팔레티 감독이 한 발언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만큼, 왜냐면 뭐 발론 베라미가 좀 뭐 딴지를 걸긴 했지만 저는 그게 좀 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민재 선수를 지금 매주 경기를 하는 상황에서 보는 사람들, 축구인들은 이 선수가 지금 알려진 것에 비해 실력이 저평가돼 있다. 왜냐면 솔직히 아시아 선수고 또 아시아 센터백이고 솔직히 유럽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선수에 대해서 갑자기 세계 최고라고 하면 스팔레티 감독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너네 선수니까 그렇겠지라고 하겠지만 이 토리노 감독은 아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고 여전히 이런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김민재 잘한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김민재가 상대한 공격수들이 좀 부진한 거 아니야? 뭐 예전에 그 벨로티 경우도 있고 혹은 임모벨리도 그랬고 좀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아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프리미어리그 얘기가 나오고 챔피언스리그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파롤로였죠. 예. 파롤로가 베라미의 발언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김민재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잘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실제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살라도 네. 잘 막았고 누네스도 잘 막았고 게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아니도 거의 뭐 사실 완전히 1차전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세리아에서 뭐 인테르한테 지긴 했지만 루카쿠도 잘 막았고 물론 루카쿠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루카쿠는 루카쿠니까 밀란에서 지루랑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글쎄요 전 검증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런 토리노 감독 상대팀 감독의 그 평가를 받은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챔피언스리그 검증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전 개인적으로 해서 김민재 선수가 맨시티나 뭐 바이에른 뮌헨이나 혹은 프리미어리그 팀들 뭐 만나면 어떨까, 레알 마드리드 만나면 어떨까 싶었는데 일단은 이제 4월에는 뭐 일부 지적한 이들의 그 검증을 뭐 받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예, 뭐 일단 당장 세리에아에서 밀란하고 맞대결을 가실 예정인데 현재 뭐 밀란이 조금 밀려나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그래도 4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경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챔피언스리그 전추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레체 원정을 거친 다음에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치르죠. 이게 굉장히 나폴리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세리아 우승은 사실상 이거는 뭐 맡겨놓은 거잖아요. 네, 나폴리 입장에서. 예약했기 때문에 이미 나폴리는 그 시 차원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우승 행사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베로나하고의 홈경기 세리아 경기를 치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밀란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홈경기를 치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곧바로 유벤투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밀란전 3번 있고 유벤투스전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정이고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있다. 여기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근데 저는 이게 일정 소화 면에서는 쉽게 된 거죠. 왜냐면 타 리그 팀과 붙었으면은 원정까지도 갔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이런 팀들 피한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 그거 뭐 챔스 결승에서 하자 이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적장들의 그 극찬을 받는 정도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밀란과의 3번의 경기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조기 우승은 언제 이루어지고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정밀 분석, 현지 반응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